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22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분의 앨범을 정말 많이 얘기했죠. 클라우드 쿠크랜드. 네, 저희 결산 2023 뮤버즈에서 올해 록 앨범으로 클라우드 쿠크랜드 선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의 앨범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바로 직전에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걱정하지 않겠어요. 추위 같은 거는 좀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고요. 네. 뮤브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는 인사를 전해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정우 씨의 클라우드 쿠크랜드가 이제 저희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곡 소개를 했죠. 민재 씨가 녹음 당일에 와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 약간 소개해야 된다. 비화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먼저 앨범을 보내주셔서 들어봤었고 음원을 네. 사실 그때는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발매되면 정식으로 들어야지 하고 있다가 저희 녹음 날에 발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러 가는데 이제 원래 그때 준비한 신곡 추천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바꿔야겠다. 그래서 바로 바꿨는데 이제 아하. 너무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네. 할 멘트가 준비가 안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당일 수정이 근데 또 그런 네.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일단 들어라. 일단 듣고 설명 나중에 해주겠다. 그냥 그렇게 맞아요. 막무가내로 막 추천을 밀어붙였던. 진짜. 근데 이 앨범이 또 앨범이 그런 앨범이라서요. 그런가요? 일단 들으시고 맞습니다. 네, 후에 감상을 나누시라는 약간 그런 약간 마초스러움이 한 스푼 있는 멋있어요. 앨범이라 오. 민재님의 방식이 앨범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반갑네요. 그럼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 앨범이 4년 만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네. 이제 전작이 6번째 토요일 1집인데 네. 이렇게 텀이 길어진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뭐 제가 횟수 단위로 계획을 지내는 그러니까 계획형 인간은 아닌데요. 다만 그때그때 할 말이 생기면 이 할 말을 어떤 방식으로 잘 풀어낼지를 뭐 피지컬이든 싱글컷이든 이렇게 그때그때 선택해 온 편이었는데요. 정규는 1집을 발매하고 나니 한동안 안 만들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롭게 싱글컷 해오다가 네.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4년이란 시간이 그 사이에 또 많은 말들이 제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하고 좀 간만에 정규로 인사를 드리게 된 바가 있네요. 사실 할 말이 있을 때 앨범을 낸다라는 것도 참 공감이 되고 근데 또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나와서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결과물들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색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약간이라기보다도 정말 확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네. 앨범을 내고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너다운 앨범을 냈구나 하고 오히려 변화했다고 생각하기보단 네. 제가 조금 더 솔직해졌다는 피드백을 주로 주셨었고 또 이제 저랑 멀리서 네. 자주 지내온 팬분들께서는 놀랍진 않다. 근데 놀랍다. 라는 되게 복합적인 좋은 감정을 많이 던져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사실 주변 분들이나 뭐 팬분들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일반 대중분들한테도 지금 사랑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최근에 오프라인 앨범 판매량을 보니까 뭐 아이브, 세븐틴, 류이치 사카모토 이런 쟁쟁한 이름들 사이에 정우 씨의 이제 클라우드 쿠크랜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 되게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실감이라도 좀 가시나요? 이거 혹시 아셨어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됐다는 게?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앨범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사고 오프라인으로 사잖아요. 네. 근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그 앨범 판매량을 집계한 그런 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서 매장에서 구매한 어떤 그런 판매량이 집계가 된 차트인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는 아이브 있고 세븐틴 있고 그리고 정우 있고 류이치 사카모토 이번 괴물 사운드트랙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 약간 정도로 그 밈 같네요. 박재범 렛츠고 뭔지 아시나요? 네, 혹시? 네, 네. 네네. 저 되게 얼떨떨하고 기쁜데 믿기지 않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다. 실물 그런- 판매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발매 이후에는 네. 반응을 오히려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무시한다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무 반갑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 판매량 뭐 아니면 티켓도 뭐 매진율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이 좀 자꾸 숫자에 목매게 되는 때가 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좀 멀리하며 겸허히 사실을 받아들이자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박재범 렛츠고 하고 정우 레스코예요 지금. 네, 이러고 너무 기쁘네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기쁜 소식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정우 씨 얘기를 하는 게 벌써 방송에서 몇 번째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항상 흥분하면서 소개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스포티파이에서는 자동으로 음악 들으실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 플레이리스트로 오늘 방송 음악들 모두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우 씨 음악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랑받는 앨범이지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팟캐스트를 다시 찾아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첫 번째 타이틀곡 클라우드 쿠크랜드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영영님께서 소개 간략히 해주셨다시피 4년 만에 돌아온 정규 2집 앨범이고요. 11월 9일에 발매되어서 총 10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뭘까? 어떻게 해야 나는 성숙한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잘 담아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저를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만이 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과거를 비롯한 지금의 저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인 클라우드 쿠크랜드가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네, 이 곡을 그때 이제 추천곡으로도 했었고 제가 진짜 작년에 나온 곡 중에서 뭐 가장 많이 들은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데 오늘 녹음을 하러 오면서 마침내 이 곡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제가 들을 때 약간은 어떤 이런 젊은 세대의 어떤 패배주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청춘의 앤썸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에게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같은 노래가 될 것 같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노래가 더 앞으로 알려져서 공연에서 막 그 떼창을 했을 때 네. 어떤 해소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곡도 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호 씨 세대 그리고 그보다 어린 세대에게 이 노래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클라우드 쿠크랜드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정우의 클라우드 쿠크랜드 듣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쿠크랜드 앨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4년 만에 발표한 앨범이 사운드가 네. 확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주요 이렇게 사운드가 아예 포크에서 거의 락 사운드로 바뀌었는데 이런 장르적인 변화를 꾀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만들면서도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큰 변화가 될 수 있겠고 나의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장르를 변한 이유를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오로지 앨범의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싶었고 앨범의 메시지란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 그를 고민한 과정 그 자체를 앨범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니까 날 것 같고 정돈되지 않고 난잡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감정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포크는 오히려 너무 정제되게끔 만들어지는 장르인 거죠. 저에게 네. 있어서. 이전 앨범에는 포크라는 문법이 잘 어울렸다면 이번 앨범의 이번 메시지는 좀 어지러워야겠다. 좀 세게 가야겠다. 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네. 변화를 해보자가 아니라 이걸 잘 하려니 이게 필요하겠다로 가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좀 자연스럽게 가져왔다는 그런 네. 얘기시군요. 이 앨범 들으면서 저는 정우 씨를 인간적으로 몰랐으니까 지금도 모르지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분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1집을 내고 이렇게 지금의 앨범을 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증도 있는데 차차 알아보는 걸로 하고 네네. 또 이 앨범 수록곡 중에서는 뭐랄까 충동 1분 이런 곡들은 네네. 사실 기존의 약간 포크 스타일 아주 포크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좀 잔잔하게 나왔던 곡을 좀 새롭게 편곡해서 수록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앨범 사운드의 일환으로 나온 거군요. 충동 일부는 이전에 그때도 이제 락을 차용한 네네. 싱글컷으로 발매가 되었는데 네. 당시 그 곡이 가졌던 에너지를 이번 앨범에 끌어오면 더 앨범의 유기성을 추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넣어봤는데 참 잘 묻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전과는 다른 편곡이 그런 식으로 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강성 편곡이 들어가서 네. 곡과도 강력하게. 잘 붙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충동 1분도 그렇고 뭔가 이 앨범이 알쏭달쏭하더라고요. 색도 되게 많이 변했고 이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앨범 타이틀 자체도 굉장히 뜻이 어떤 뜻일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이 제목 어떤 뜻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게 되신 건가요? 클라우드 쿠쿠랜드는 영어 수거 단어인데요. 네. 너 클라우드 쿠쿠랜드에 살고 있네? 라고 또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게 이제 너 되게 몽상가구나. 너 공상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런 뜻이래요. 근데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리고 타이틀인 클라우드 쿠쿠랜드도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던 화자가 점점 그 공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현실에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부서지고 있는 몰락해가고 있는 클라우드 쿠쿠랜드를 타이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게 됐어요. 그게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그 앨범 테마와. 실제로 타이틀곡의 제목이 1년 동안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11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네네. 11월 무제라는 이름으로 아주 길게 살다가 발매 직전에 이겁니다 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합의를 했고 앨범명도 자연스럽게 이걸로 가야 되겠네요 하며 되게 물 흐르듯이 착착 진행됐던 일화가 있어요. 진짜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운명처럼 만난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발매 직전에 네. 그런 게 보통 잘 되거든요. 안 찾아왔으면 이제 큰일 났을 뻔한 어떤 아니 데드라인에 어떻게 제목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후보가 있었나요? 그렇게? 군중을 뜻하는 그 군중 그리고 약간 조역을 뜻하는 모브라는 제목도 있었고 뭐 히어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제가 냈는데 이게 시간이 하루만 지나서 다시 봐도 너무 구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이게 어렵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런 후보군들을 제치고 현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참
머릿속이 꽃밭이구나. 아, 그죠, 그치. 그죠. 그런 표현이죠. 맞아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좀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아, 네, 역시 결국은 그런 얘기잖아요. 딱 이렇게 신경 없이 사는구나. 네. 네, 음. 그렇게 자신을 과장해 보고 있던 음. 스스로가 네. 그 틀을 벗어나와 현실에 녹아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싶었어요. 제가 앨범 이제 나왔을 때 앨범 소개를 읽으면서도 감탄했거든요. 그 글이 참 좋았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중략해서 읽어드리면은 청소년기의 일들이 유령처럼 제 곁을 떠돌고 있다는 상상을 종종 합니다. 내 주변을 떠돌고 있는 게 정말로 과거의 유령이라면 살풀이가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앨범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청소년기 또 성장기에 있었던 일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네. 좀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한번 털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쓰신 글 같은데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아까 이제 민재님께서 이전 앨범 발매 때와 그러니까 1집과 현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참 네. 궁금했다 이런 궁금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 고운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일단 그렇죠.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랑받고 나니 저는 점점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건강한 삶을 딱 찾아왔는데도 가끔 이전 일이 떠오르면 그냥 막 마음이 착잡하기보단 그냥 잠이 좀 조금 안 오는 뒤척뒤척 하는 정도의 날들이 종종 있었고 네.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꺼내놔야 내가 좀 가벼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과거에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그 불행을 어떻게 이겨왔는지에 나의 초점을 맞추어 이 말들을 좀 꺼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그런 앨범 소개글도 나왔고 곡의 곡간들이 의미하는 흐름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저는 되게 이 앨범을 듣고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이제 4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되게 강해지고 단단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한 사람이 자기 트라우마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밑바닥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다짐을 하고 진짜 나를 마주해야겠다라고 어떤 강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좀 그걸 마주해서 이렇게 작품으로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우님이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오히려 저는 되게 쓸모없고 무능력한 사람이고요. 그 막 자기 비하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막 다들 뭐가 있는 것처럼 굴어도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못난 모습까지 잘 받아주고 나의 실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저의 밑바닥을 제가 잠잠하게 잘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을 사랑받는다라고 저는 정의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살풀이를 이렇게 유도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 1집에서 있었던 밝은 정우 씨의 모습도 정우고 지금의 앨범에 나오는 정우의 이미지들도 정우라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서 당신에게를 불렀던 정우가 어떻게 이런 앨범이 나왔지?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또 사람이 또 다양한 면이 있는 거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 그 1집은 또 1집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번 앨범은 2집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1집이 될 수도 있겠다. 정우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인상 깊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번 앨범 준비할 때 저와 제 동료들이 비슷한 얘기 계속 했어요. 네. 이게 새로운 1집을 만드는 기분이 드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그 1집 포크 음악을 안 냈다면 또 이런 음악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쵸. 2집에서. 그렇죠.
이 흐름 전체가 곧 정오가 되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앨범 들으시면서 또 정우 씨를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런 팬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우 씨의 음악을 들으면 또 이제 말씀도 너무 잘하시지만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쿠쿨랜드 이 노래만 들어도 나는 크게 웃었어로 시작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대꾸로 또 마지막에 나는 울었어 이렇게 끝내잖아요. 이거 뭐 주브나일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도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사 네. 이런 세상사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풀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랫말을 쓸 때 어떤 걸 생각하거나 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쓰시는지. 의외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뱉어냈고 이게 직관적으로 내 안에서도 완성이 되었어야만 남들도 편안하게 듣더라고요. 막 애써 고민하고 장인처럼 이건 아니야 하고 깨트렸다 다시 만드는 네. 음악. 네. 또 분명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작업자로서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진짜 툭툭 던지고 그것들을 모아서 솎아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가사도 굉장히 여러 개를 쓰는 편인데 그중에 제일 빠르게 솔직하게 나왔던 것들만 추려내고요. 주브나일은 완성하고 보니 그 몇몇 리스너분들께서 빙글빙글 어리둥절 짱구 네, 천방지축 네. 짱구의 하루 같다고 또 좋아해 주시고 했던 저만 싸이를 생각했군요. 싸이요? 네. 이런 데서 좀 세대 차이가 나지 않나. 아이고 아닙니다. 짱구가 더 오래됐을걸요? 아, 네. 어쨌든 참 제가 노래 들으면서 또 문득 궁금했던 거는 이분은 가사도 참 잘 쓰지만은 멜로디도 정말 좋아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음악을 들을 때 가사가 막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는 타입은 아니에요. 좀 멜로디가 특히 이제 멜로디가 좋을 경우는 내가 막 가사를 들어봐야지 하다가도 가사가 좀 밀려나면서 멜로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사를 익히려면은 의식적으로 가사지를 보면서 막 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정우 씨 음악은 예전부터도 멜로디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곡을 쓸 때 이분은 가사가 먼저 나올까? 뭐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가 나올까? 음악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네. 따로 할 때도 있고요. 네. 다만 멜로디를 막 흥얼거리는 과정에서 그 멜로디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발음 내지 단어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구린데 막 스스로 자꾸 검열하다 보면 네. 오히려 창작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데 이 흐름에는 지금 이런 걸 내가 부르고 싶은가 보다. 그냥 일단 꺼내보자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순간이 있어야 좀 완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흥얼흥얼하며 완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결국은 좀 많이 써놓고 거기서 좀 추리고 좀 정리하고 하면서 완성시켜가는 타입이시군요. 네. 그리고 좀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늘 중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많이 쏟아낸다고 네네. 또 막 명답이 아닌 것 같고 그쵸.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제가 궁금한 건 영어 가사도 있어요, 이번 앨범에. 아, 네네. 영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탄생하게 된 건지. 그 좀 제가 작곡의 기점, 작곡 스타일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기점이 이달의 음성 메모라고 네. 인디 음악가, 여성 인디 음악가 3명 그리고 저 포함 4명이서 달에 한 번씩 마감을 해서 곡을 메일링하는 메일링 구독 시스템이 있어요. 서비스가. 거기서 같은 주제로 넷이 각자 다른 곡을 완성해서 구독자분들께 주에 하나씩 보내드리는 거죠. 그 뜻은 달에 한 번씩 마감이 있다는 그쵸. 뜻인데요. 그 달 따라 한국어 가사를 쓰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뭐 다 소진된 것 같고 네. 그럴 거면 그래 그냥 영어로나 써보자 하고 영어 전혀 못하는데 막 방언 하듯이 붙여본 다음 파파고로 막 돌려서 그 다음에도 안 되는 것들은 잘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다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별 큰 뜻 없이 오로지 마감을 위해 영감이 탄생한 그런 순간 속에서 만들어진 곡들입니다. 써야 해서 썼다. 거의 이런. 그런 것입니다. 그 같이 하는 다른 뮤지션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람님, 쓰다님, 윤숙님 이렇게 어. 세 분 계시는데 다 비슷한 또래 음악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음악을 계속하며 독립음악가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꾸준한 창작이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마감이다. 그쵸. 네, 그 그쵸. 발등에 불 붙일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분이 먼저 운영하고 있던 그 메일링 시스템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합류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네 명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뜻깊네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녹음을 하는 오늘은 또 이 그 구독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서요. 오. 네.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구독 기간을 놓치셨다면 네. 이게 방송이 1월 11일 날 나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구독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달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달마다 받는 기간이 있군요. 네, 왜냐면 이제 안 받고 싶은 달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뭔가 모아서 나중에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게 또 나올 계획이 있나요? 컴필은 아직 계획은 따로 없는데요. 네. 뭐 테마가 맞을 때마다 이거 되게 같이 묶어서 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간간히 하고 있고 또 각자 그냥 본인들 앨범에 자주 수록을 하며 지내고 네. 있어서 네, 여러모로. 그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나중에 좀 기록해놨다가. 인스타그램에 네. 이달의 음성 메모라는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네. 달에 월 초에 한 번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음성 메모. 네. 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마감에 막 불타는 제가 이상한 노래 보낼 때도 많고요. 그게 궁금하다. 그게. 막 폭주할 때도 있어요. 정말 마감하기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마감이 있다는 거는 어떤 동력이 되어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지금 방송 작가님이 김반야 작가라고 저희 선배예요. 우리 다 같이 임진모 선생님 제자들이었고 그 예전에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이런 글이 이제 왔는데 청탁이 왔는데 이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더니 이 김반야 작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마감이 있으면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근데 그 얘기가 저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뭔가 쓰게 되는 어떤 힘이 돼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마감이 있으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마감이 없이 그냥 뭐 언젠가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하고 계시는 이달의 음성 메모도 참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이달의 음성 메모로 구독을 하면 정우 씨의 어떤 B사이드 같은 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구독하겠습니다. 재밌는 모습들이 많은데 네. 보고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네네. 이제 보통 좀 얌전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1집이 그렇게 나왔다 보니 오해를 하시는데 네. 본체는 좀 걸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털털하시다 이런 네. 얘기 들을 때마다 맞다. 전까지 잘못 봐 오신 거다. 막 이런 얘기 오해다. 네, 농담으로 하곤 하죠. 그러시군요. 이달의 음성 메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음악 들어보고 얘기 계속 해볼 건데요. 주브나일 그리고 충동 1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어떤 곡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주브나일은 청소년기를 뜻하는 영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 격동의 시기, 꼭 네. 청소년기뿐 아닌 그 청소년기에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화자라는 뜻으로 발버둥 그 자체를 담아낸 노래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가사를 굳이 안 보셔도 사실 멜로디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네. 곡이기 때문에 네. 편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동 1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적인 면모, 그 자기 파괴가 가져다주는 후회 감정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썼던 곡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곡도 가사를 읽으며 보셔도 그 나름의 맛이 있고 가사 없이 즐기셔도
굉장히 이렇게 막 집안일 하면서 듣기 참 네. 좋은 네. 그런 곡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아, 내가 이 청소년기에 이런 노래들이 나왔어야지. 많이 위로가 되고 했을 그쵸. 것 같은데. 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 곡들 들으면서. 너무 그래서 지나가지고 네, 청소년. 이제는 뭐 어. 청소년기 어떤 동생들, 조카들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좋은 노래 듣고 자라야 되는데 애들은. 아유, 너무 좋은 곡들이에요. 아마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긁어주는 그런 곡들인 락스타로 것 같아요. 키울 수가 있다고요. 그 세상을 강하게 자라는 게 네. 좋긴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정우 씨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주브나일 그리고 충동 1분. 뮤브의 인터뷰 코너 다이브 인투 뮤직.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앨범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네. 정우 씨의 이번 앨범은 홀로서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앨범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사실상 정우라는 이름으로 총괄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앨범을 만드는 일이란 대체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생겼는데 정규 2집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5년 동안 CTR 사운드라는 레이블에 인디 레이블에 속해 있었는데요. 거길 나와서 완전 독립적으로 앨범 제작을 결심하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A&R 매니저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밀접하게 달라붙어서 뭔가 같이 디렉팅을 해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했고 홀로서기 앨범도 맞는데 사실 홀로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이런 네, 인도가 있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제일 어려웠던 것은 글쎄요. 뭔가 마감이 있다는 사실이 역시 또 어렵지 않았나? 왜냐면 지원 사업에 당선되어서 선공개곡을 마감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2023년 1월부터 거의 준비한 앨범이었으니까요. 근데도 이 날짜가 있다는 것이 참 사람을 쉽게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뮤즈온에 나오셨었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때 심사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도 그래서 뵀었어요. 근데 그땐 진짜 이런 앨범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이 언젠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네. 앨범이 나왔다는 게 참 놀라웠고. 그래서 사실 변화를 막 일부러 꾀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놀라주면 참 뿌듯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너무 얌전하고 정제된 이미지로 살아왔던 과거의 제 껍데기가 그것도 저이긴 하나 좀 벗어던지는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밥 딜런이 일렉 기타 든 그 충격에 비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 나에게는. 어머머머. 근데 저도 거의 공감할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충격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제가 또 그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까는 예전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에서 같이 녹음을 했으니까 좀 네. 편안하게 했다 치면은 이번 거는 외부에서 네네. 녹음실을 이렇게 대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쉽진 않았다 그렇게 쓰신 걸 봤는데 네. 일단 내부 녹음실에서 시간이 좀 넉넉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네. 장단이 또 있어요. 여러 번 할 수 있는 만큼 욕심이 더 많아져서 더 불어나더라고요. 테이크를 점점 더 많이 가게 되고 네. 잘했는데 타협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더 고생하고 근데 또 그만큼 내가 온전히 집중한 상태에서 음악이 완성될 수 있고 보컬이 그랬다면 외부 녹음실은 제가 또 이번에 나 좋은 곳 가보고 싶어 하고 냅다 비싼 곳을 가봤어요. 네. 이게 변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비가 좋으니까 못하면 제가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 긴장감이 저를 좀 다른 의미로 고양시켜줬어요. 여기서도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 물러날 곳이 없으니 진짜 피똥 싸낼 수 있을 만큼 힘줘서 하자라고 네.
오히려 저는 치열업이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장단을 느끼는 과정 자체가 좀 다 즐거웠어서 네,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렉팅을 안다영 씨가 본 곡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봤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다영님이 프로듀싱 하신 두 곡을 전부 보컬 디렉을 봐주셨는데요. 네. 뭔가 보컬 흐름에 있어서 논의하고 할 시간이 그 현장에 가면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죠. 네, 그냥 부르면 되는 네. 거예요. 잘 할 때까지. 음. 근데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을 좀 더 깊게 해볼까요? 아니면 방금 테이크 좋았어요. 이런 판단을 함께 진행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디렉팅을 해주시는 분이 막 특별하게 있진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인디 음악가의 경우에는 셀프로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곡을 제외한 곡들은 사실 저도 디렉 없이 스스로 해나갔었고, 네, 정말 좋은 경험이 됐었어요. 밖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있단 사실이. 그쵸, 좀 의지가 되죠. 아니었으면 진짜 울 뻔했어요. 녹음실에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네. 그러니까 보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게 곡마다 다른 목소리를 좀 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맑은 목소리를 하다가 이 스트레인저스라는 노래에선 굉장히 중저음에 좀 어떻게 보면 허스키한 목소리로 또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세요. 이런 보컬 측면에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컬은 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오직 잘하자 밖에 없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여긴 이렇게 연출해서 이런 느낌을 내야지 라고 막 엄청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이렇게 불러야만 한다 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 앨범 내에서 음역대나 스타일이 약간씩 다른 것도 그렇게 불러야지 해서 했다는 느낌보단 이 곡이 가진 정체성, 그거에 집중해서 당장 잘 부르자라고 하니 조금씩 옷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충분히 표현해낸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군요. 네. 스트레인저스 진짜 놀라운 곡이었어요. 저는 앨범 넘어간 줄 알았어요. 라나델레이 곡 같은. 그래서 그렇게 정말 풍요롭고 실키한 목소리가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인상 깊은 곡이었거든요.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맑은 목소리가 사실 그 포크 앨범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죠. 그게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 스트레인저스에서 이제 이 앨범처럼 완전히 다른 인격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멋있는 보컬이 나와서 언젠가는 그런 느낌으로 내보는 목표도 있어요. 좀 대신 좀 나이 먹고. 네. 좀 더 깊어진 후에. 네, 조금 더 잘 소화낼 수 있을 때 하면 그때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고. 전 진짜 지금도 막 놀랐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좋은 음악이 나올까 그런 생각 드네요. 나이 먹었는데 지금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막 이러기. 잘하실 거예요. 아유, 그럼 열심히 해야죠.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앨범을 보면서 지금 사실 제 앞에 피지컬 앨범이 있는데 앨범 커버도 그렇고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어떤 아트워크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참 콘셉트가 특별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다르다 예전하고는. 그래서 이거 참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약간 애니메이션 기법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베이퍼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네. 영상들도 있었고 그런 키치한 영상을 보면서도 재밌었는데 이런 아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좀 담고 싶었다. 그런. 네, 일단 저는 이 앨범 자체가 좀 정말 복합적인 다크한 그 무엇 하나 확답을 내리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이 참 돋보이는 쪽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정규 1집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아웃풋과 또 피지컬의 디자인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크리에이터 디렉티브님께 섭외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어둡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제 1집을 즐겨 들으신 분들이 저런 걸 좋아한다고? 라고 할 만한 이미지들을 네. 제가 그냥 크롭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좀 서늘한 느낌이 잘 담기면 좋겠다. 그렇게 1차 주문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갔고 뮤직비디오도 그런 의미에서 화자의 어떤 처절함 그리고 소리치고 싶은 분노가 돋보이게끔 완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붕괴되어가는 세상이나 그 안에서 함께 현실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주인공이나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멋있네요. 네. 그로테스크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요. 채도도 굉장히 낮잖아요, 앨범 그쵸. 커버가.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앨범 자켓 사진을 보면 저를 중심으로 둘러싼 오브제들이 다 만들어진 실제 조형물들이었는데요. 네. 미술 감독님께서 완성해주신. 그게 컴퓨터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군요. 네, 실제. 네. 그래서 2023년 연말 공연 때도 무대 위에 쓰였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꽃의 테두리를 갖고 있고 그런 조형이고 한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징그럽거든요. 그래요? 좋은 의미로 막 네. 이렇게 끈적끈적함이 있고 뒤엉켜 있고 네. 앨범 자켓에서부터 그런 성향을 좀 묻어내고 싶었어요. 참 음악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1집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서 1집부터 좋아했던 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뺨을 많이 맞는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리게 되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을까? 농담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동료들이랑. 근데 이번 앨범 괜찮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1집만 보고 좋아했다면 그거는 그릇된 사랑이다. 정우의 모든 걸 좋아해야 진짜 팬이지 않겠느냐. 그쵸. 이런 말을 막 주변에서 응원으로 많이 네. 던져주셔서 가볍게. 그래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게 나니까 하는 접근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네요. 주변에서 진짜 이번 앨범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맞는 얘기신 것 같아요. 1집을 좋아했던 분들이 2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안 좋아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놀라면서 또 새로운 매력에 네.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앨범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바이 배드맨, 그다음에 발론티어스의 구름 씨도 참여를 네.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작업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앨범을 준비하면서 셀프 프로듀싱을 시도를 해봤어요. 실제로 수록곡 10곡 중에 3곡은 셀프 프로듀싱을 시도한 곡들이 있고 혼자 편곡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못하는 곡들이 있구나. 이건 객기 부리지 말고 이걸 더 잘 완성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자. 했을 때 떠오른 작업자가 안다영님과 네. 구름님이었던 거죠. 네.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아주 건너 누구의 작업을 하셨다더라 이런 뭔가 구전설화처럼 들려오는 그런 일들은 있었어도 직접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기획서를 빡세게 준비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기재해 두신 업무 메일로 네.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근데 그걸 좋게 봐주셔서 네, 인연이 없는데도 너무 신기하게도 함께 그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네요, 정말. 사실 외부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뮤지션들은 또 아니니까. 그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랐고. 그럼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로도 그렇고 정호 씨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그리고 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소통하고 하신 거네요. 네. 참 놀랍네요. 근데 이렇게 정말 기획서를 스스로 준비해서 컨택을 했으니까 솔직히 누가 받았어도 이거는 참여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메일로 그 업무 메일 이렇게 나오는 네. 거. 사실은 공식 메일로. 아, 저 같으면은 근데 저 같으면 막 진짜 막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번호 알아내거든요. 아니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 주변 친한 동료들 그리고 네. 소중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너가 원하는 게 그런 종류니?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하면서 디깅을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 조금 더 완성 있게 기획안을 붙여서 프로듀서님들뿐 아닌 이제 지원 사업이든 그 외부에 어디에든 좀 저를 PR할 수 있었던 네. 거죠. 참 혼자선 절대 못했을 거예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막해서 그냥 왜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도 주셨군요. 그렇게. 네. 참 음악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어떤 발로 사무적인 뛰어야 일까지 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것 같고요. 네. 네. 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초반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이 카코포니와 같이 했던 싱글 네. 그분이 이제 참여하셔서 뭐 프로듀싱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싱글 같은 경우는 지금 앨범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이 충동 앨범 같은 경우는 또 앨범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쭉 앨범이 들어갈까 했는데 또 그 곡은 그 싱글은 더블 싱글이 안 들어와 있어서 네. 처음부터 그럼 이거는 좀 앨범하고는 무관하게 나왔던 건지 그런 것도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정규를 결심한 게 더 먼저였어요. 어, 그 싱글 컷보다 2022년 연말, 그러니까 12월에 나 앨범 내야겠는데? 그것도 정규로 내야겠는데? 네. 하는 생각이 든 순간에 그 정규를 어떻게 완성할지 그려진 거죠. 내가 어떻게 하게 될지 알 것 같았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대강의 그림이 그려졌군요 그때. 네, 뭘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정규 앨범에 들어가지 않을 곡들을 미리 발매하고 싶었어요. 기간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실제로도 정규가 나온 뒤에 그 싱글 컷들이 나왔으면 좀 그쵸. 흐름이 약간 방해될 수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크 음악가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앨범을 조금은 예고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함을 네. 몇 스푼 추가한 음악으로 네. 거의 한 달 만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감에 쫓겨서 그죠. 일단 잡는 거죠. 음. 유통사에 연락해서 발매 날짜를 일단 박아두고 가능한지 이제 조율을 하면서 되게 빠르게 완성했던 곡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때도 참 많은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 곡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곡 얘기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정우 씨의 다음 앨범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려나 했는데 거기서 더 그랬던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맞습니다. 곡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앨범에 넣지 않기 위해서 발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느낌입니다. 그것도 참 멋있는 전략이네요. 네. 네. 한마디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곡이 어떤 전작과 이 2집을 잇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 그렇게 발매를 급하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운드의 규모가 커졌잖아요. 1집에 비해서. 네. 공연 같은 경우에도 밴드 셋을 좀 이제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주로 어쿠스틱 기타 연주하면서 무대를 하셨어요. 그럼 최근에 한 단콘 얘기도 좀 곁들여서 이런 밴드 셋이나 밴드 구성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아무래도 다들 정말 이 공격적인 앨범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세션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서 무대에 올라가는 인원은 바뀌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정규 앨범을 잘 구현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네. 멤버들이 새로이 그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앨범과 똑같은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 지난 2023년 연말 콘을 준비를 했어요. 공연 참 가고 싶었는데 그때 또 일정이 뭐 있어가지고 못 가서 참 아쉬웠고 올해 좀 라이브로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에 펜타포트 나오셨지만 사실은 앨범 나오기 전이었어서 맞습니다. 올해 뭔가 이런 페스티벌 무대들이 더 많이 있다면은 정우 씨의 새로운 모습을 진짜 그 진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러만 주시면은 참 좋겠다 페스티벌. 근데 네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 네. 기다리시면은 조만간 또
그 제비처럼 물고 올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노래 또 두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볼 건데요. 들불 그리고 낡은 괴담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들불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꾸었던 꿈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겨서 엄청 빠르게 달아나고 있었어요. 달아나면서 꿈이니까 네. 이제 막 들도 건너고 막 강도 넘고 막 산을 타고 미친 듯이 어디인가로부터 도망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 막다른 길에 도착한 거예요. 네. 누군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고 있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끝난 거 한 대라도 치고 죽자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온몸을 경직시키고 돌아봤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이 꿈 되게 신기하다. 내 인생 어쩌면 앞으로 이럴 수 있겠다. 무엇으로부터 달아나는지도 모르는 채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참 재밌어서 그로부터 가사를 출발해 아무나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는 도움이 필요한 화자를 생각하며 완성한 곡이고요. 네. 낡은 괴담은 들불의 다음 트랙에 위치한 곡인데 가끔 너무 지친 날에는 책임감 없이 그냥 잠든 그대로 사라지면 참 좋겠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누군가 날 데리고 도망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담아낸 곡으로서 들불이랑 좀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곡을 붙여 들어봐 주시면 그 서사를 생각하며 들어봐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정우의 들불 그리고 낡은 괴담 두 곡 듣고 정우 씨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의 들불 그리고 낡은 괴담 듣고 왔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셨다고 네네. 봤는데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또 만들게 된 어떤 계기,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요. 네. 어머님이 일단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대학생 때 기타 동아리 하시면서 뭐 데모도 나가시고 오, 네네. 뭐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이라 네. 음악을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들려주셨고 또 그런 노래들이 하필 락이었어요. 임재범님 그 유명하지 않은 네네. 서브 트랙들을 네. 지금도 참 좋아해요. 어, 그래서 신하위 막 네네. 이런 곡들 국내 곡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접했고 음악을 선택하자라고 생각하며 고른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더라고요. 근데 남의 노래만 부르며 살 순 없을 테니 내친 김에 작사나 작곡 해보자. 배운 거 없어도 뭐 안 보여주면 되지 뭐 어때. 네. 이러면서 좀 엄청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이번 앨범 듣고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아주 좋아하시던데요. 피를 물려받았구나. 그 앨범이 참 좋다고 네. 그 첫 번째부터 끝까지 듣는 맛이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좋은 리스너이시다. 제가 띄워드렸죠. 네. 그렇게 듣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든든할 것 같아요. 그쵸. 힘나고. 근데 또 어머님도 잘 안 봐주시면 안 되지 않나 가족인데. 그렇죠. 막 이렇게 뻔뻔하게. 근데 또 실제로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어렸을 때 어떤 음악을 실제로 듣고 또 좋아하셨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같이 임재범 씨 음악 듣고 하셨어요? 노래방도 가고. 근데 그 노래들은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임재범, 신하위 막 이런 노래들은 그냥 갓난아기 때 차 타면은 그 노래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네. 태몽으로 그냥 임재범 노래를 태교로 그 앨범을 막 틀어주셨대요. 네네네. 이해는 안 가요. 아무튼 네. 근데 기억이 든 때부터는 초등학생 때는 일단
국내 인디를 참 좋아했었고요. 어. 너무 당연한 흐름으로 언니네 이발관이나 뭐 당시에 검정치마 앨범도 1집이 막 나왔을 때 참 아.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무키무키 만만수를 어. 뭔가 그런 해방감을 주는 그 인디 음악가들도 참 즐겁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라디오헤드를 어. 다들 근데 한 번쯤 거쳐가시죠. 네, 거치는 아. 밴드죠. 네, 그쵸. 다들 꼭 거치는 장르라 이제 말하기도 민망한 느낌으로 그렇게 네, 좀 슈게이징 계열 혹은 좀 폭력적인 음악들을 오히려 좋아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군요. 이게 참 내재되어 있는 어떤 락 음악의 DNA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기보다 그냥 인성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노래도 네. 좋은 거 찾아 듣고 책도 좋은 거 찾아 읽고 그랬는데 이제 여유가 없고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런 음악 찾아 들었던 거 아니었지? 해방구가 필요했군요. 이토준지 그랬나 봐. 아시죠? 만화가. 아우 전 그것도 그분 참 좋아하죠. 정말 심성이 참 착하고 따뜻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만화를 네, 그리시잖아요. 심지어 뭐 생활도 엄청 규칙적이시고 네, 그런 고양이 분들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들 광인이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맑은 눈의 광인 그쵸. 종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해방구가 또 있었다는 거. 네네. 요즘에는 그럼 어떤 음악도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옛날 음원을 참 많이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그 선곡을 해온 곡이 네네. 있는데 그 곡 링고 데스스타 네. 앨범 그 앨범을 참 전곡을 좋게 들었고 또 조월. 조월님 네. 앨범은 이전부터 좋아했었고요. 신보라고 하면은 미츠키님 정규 앨범을 최근에 참 여러 번 돌려 듣게 되면서 연말 단콘 때도 커버곡을 했었어요. 어떤 곡 하셨어요? My Love Mine을 불렀는데 제가 커버를 잘 안 해요. 네. 그냥 좀 남의 노래 그 본인보다 잘 부르기 어려워서 네. 안 좋아하는데 네. 그 노래는 참 가사도 그렇고 음악도 너무 애틋해서 네, 최근에 참 즐겨 들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 통기타로 네. 치면서 저는 악기를 안 들었고요. 음. 오히려 그 공연 때 세션 분들이 원곡과 비슷하게 반주를 깔아주셔서 편하게 노래에 좀 흠뻑 젖어서 공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참 잘 너무 어울리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곡이었을 것 같고 지금 뭐 추천곡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추천곡 받고 궁금했거든요. 선곡이 남다르다. 예사롭지 않다.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곡들을 좋아하시는 이제서야 어렴풋이 어떤 음악을 흐름이. 하고 싶으신구나 이런 걸 다 알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좀 감수성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그러셨구나. 네, 꼭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 오히려 없고요.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지라는 느낌인데 늘 그렇게 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그로테스크함을 잘 정돈하는 음악가들을 대체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츠키님도 이전 앨범들은 그런 성향이 또 있으셔서 네. 애초부터 좋아했던 것도 있고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집이 확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이 포크 팬들과 그분들은 진짜 어느 정도 정우 씨 좋아했냐면요. 포크 음악의 희망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너무나 막 새로운 어떤 차기 아이콘 같은 느낌으로 거의 했는데 지금 여기로 왔단 말이죠. 여기가 어디죠? 그 클라우드 이쯤. 쿠크랜드로. 클라우드 쿠크랜드로 네. 왔습니다. 클라우드 쿠크랜드로 호련히 지금 오셔가지고 참 많은 놀라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 한계를 딱히 규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꼭 나는 통기타로 시작했고 포크로 시작했고 하니까는 내 음악은 좀 포크에서 깊어지는 쪽 이런 어떤 규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음악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런 싱어송라이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도
좀 그런 반항적인 성격이 음악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보에서. 네. 뭐 하나만 해야 해? 뭐 이전 그쵸. 거 꼭 신경 써야 해? 음. 남들이 바라는 모습 내가 꼭 따라가야 해? 오히려 그러지 않게 살 때가 난 더 재밌는데 하는 느낌으로 이번 앨범도 사실 장르의 변화를 그렇게 의식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손에 꼽아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그쵸. 예, 굳이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네, 그리고 만약 장르를 변경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하면은 장르를 변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앨범을 못 만든 거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잘 만드는 데만 늘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요. 웰메이드에 중점을 두겠다. 그럼요. 그 오히려 한 장르만 파는 사람들이 또 광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서요. 네, 전 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광인들이 나쁘다는 게 네, 아니라. 네. 아, 참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정우 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네. 여러 차례 놀라고 있고. 한 번 더 반했어요. 네, 좀 반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까발려고 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너무 좋아요. 후회되는데요. 너무 더 아유, 아닙니다.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는 정말 감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내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지금 많이 놀라면서 이분 장난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숨죽여 듣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드네요. 제 추천곡 2곡 부탁드려서 아까 조얼 씨의 악연 그리고 참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링고 데스스타. 네, 맞습니다. 네, 링고 데스스타의 God Help the Ones You Love 이 노래 네. 가져오셨는데 어떤 곡들인지 또 이 곡들 가져오신 이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뭔가 앞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좀 다크한 음악들만 듣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런 곡을 뽑아와 놓고 할 말은 아니긴 한데요. 요즘 좀 많이 꽂힌 그리고 앨범을 만들 때 이런 감성, 이런 감각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겁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느끼게 해준 음악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곡을 부탁하셨는데 이번 앨범에 있어서 영향을 준 곡들을 눈여겨봤다가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아까 음악 들으면서도 좀 그런 게 있을까?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가져오신 곡들이. 그래서 사실 2곡만 부탁드렸는데 이제 이 방송이 나가려면 일주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한 서너 곡 정도 더 주시면은 네. 이걸 약간 플레이리스트처럼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우 씨의 선곡.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그 음침한 바구니를 좀 털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따로 네, 이제 네. 받고 제가 이제 뮤브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인스타에 공유가 되는군요. 네. 골라주신 곡들이 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앨범처럼 어떤 감수성이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거친 어떤 질감을 갖고 있는 곡들이라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조얼의 악연, 링고 데스스타의 God Help the Ones You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정우 씨의 추천곡 2곡 듣고 왔습니다. 자, 정우 씨가 사실 우리 뮤브의 새해 첫 게스트예요. 그래서 아하. 새해 첫 게스트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있고. 오호. 왜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느냐에 따라 또 이 맞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의 방송이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이 그죠, 들었는데 그죠, 그죠. 정우 씨가 오늘 오셔서 정말 너무 좋은 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어떤 힘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깡, 네. 이 깡, 에너지. 강단을 좀 기세. 네, 기세를 배워갖고 한 사람으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요즘 정우 씨의 고민이 있다면 사실 제가 홀수년생이라 가지고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됐는데 놓쳤거든요. 네. 그게 좀 고민이네요. 이거 제가 그
뮤존 인터뷰 배순탁 선배랑 한 거 봤는데 그때 건강검진 얘기를 했었고 건강검진 얘기했었는데 그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빠서 못 받으러 간 거예요. 앨범이 나왔는데 어떻게 받으러 갑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지금 몇 년째 울부짖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은 새해에는 이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그래도 아직 건강검진 안 받아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쵸. 지금 연령이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니까는 배순탁 선배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연령에서는 해야 됩니다. 놓치지 않고. 그렇지만 정우 씨 연배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근데 2, 3년 또 정도. 가속노화 시대라 가지고 다들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민재님은 너무 이렇게 좋게 풀어서 설명하시지만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 들었을 때 병원 아픈 곳 있으셨으면 좀 가보시고요. 저속 노화를 위해서. 그쵸, 그럼요, 그쵸. 그럼요. 우리 다 같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 어쨌든 아직 새해 분위기니까 그리고 사실 설날 전까지는 거의 새해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도 그럽니다. 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작년에 어쨌든 건강검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얘기해 주시고 꼭 좀 지킬 수 있는 걸로. 올해는 뭐 커리어로 접근을 하면 페스티벌을 한 번 더 나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작년의 추억이 참 좋았거든요. 그 더운 펜타포트 한여름의 맞아요. 땡볕에서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네. 지금도 좀 꿈 같아요. 잘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생시였는지 아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러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고 뭐 안 돼도 상관없고 아니요 되면 좋겠네요.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목표는 어쨌거나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를 아껴주시는 리스너분들이든 그리고 지인들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좀 조용히 오붓하게 마주볼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네, 그렇게 좀 주변에 계신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네. 페스티벌 작년에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셔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올해도 분명히 페스티벌에서 연락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사실 작년에 페스티벌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펜타포트를. 너무 더워서 향후 10년간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정우 씨가 마이크가 녹았잖아요. 그랬어요? 네, 어. 그 날에 마이크가 그 더위에 녹아내린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아티스트 분들 쓰시는 마이크가. 제가 녹아내릴 뻔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기지 그죠. 못했는데 근데 사람이 녹는 게 더 위험한 일이죠. 저 그죠, 정말 그죠. 두피가 홀라당 벗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향후 10년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정우 씨가 가신다면은 가야죠. 제가 가겠습니다. 아, 공약합니다 이거. 그러면 더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공연도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환영할 만한 어떤 말씀이네요. 네. 어쨌건 어디서든 건강한 얼굴로 인사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가 되겠네요. 네. 네, 공연을 통해서 저도 정우 씨 많이 뵙고 싶습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좋은 공연 부탁드리면 제가 예매서 반드시 가겠습니다. 네. 네, 놀러 오세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뮤브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뮤즈원 심사 때 고민을 하다가 노래를 다 부르고 한 말이 있었어요. 그냥 무언가를 얘기할 기회가 저에게 생기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해요. 누가 타인의 말에 뭐 그렇게 귀 기울여주고 이쁘게 봐주는 삶을 쉽게 사나요? 정말 어려운 사랑 그렇기 때문에 보답해야 하는 마음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도 저에게 말할 기회를, 제 음악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그런 느낌에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 초대받아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는 말을 전하고요. 리스너분들께는 건강검진 받으시라. 잊지 마시고 라는 잔소리를 겐슬에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저희도 오늘 정우 씨랑 같이 이렇게 음악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요. 마지막 곡으로 정우 씨의 허물 준비했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앨범이 1번부터 10번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인터루드 트랙이 있어요. 네. 8번 거스트라는 트랙을 기점으로 막이 변환해요. 어쨌거나 과거에 있었던 뭔가 꿉꿉하고 눅눅한 이야기들을 하는 화자. 그리고 이 태풍을 거쳐 이제 나의 흠이자 껍데기, 지금은 이제 입지 못할 것 같은 그 껍데기를 벗어나오는 화자의 노래 허물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이 뮤브 리스너 분들도 여러분의 허물을 무사히 잘 개켜두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시는 날이 되길 바라보며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우 씨의 허물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방송을 잘 듣고 있지만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 양심 고백하시고 어허, 일단 그만. 다들 구독하세요.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소개한 곡들은 저희 유튜브 재생목록 가면 들으실 수 있고요.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 메일링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뉴스레터가 있는데 사실 결심한 만큼 자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자주 보낼 거고 돌아오는 뉴스레터에서는 우리 정우 씨랑 오늘 나눴던 얘기도 제가 인터뷰 아티클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23회에서는 오랜만에 음악 소식과 신곡 추천 전해드리는 뮤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정우 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방송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